안녕하세요. 앞에 국어 수업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 보이듯이 이제 영어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 촬영 중이라서 슬레이트 한 번만 치고 할게요. 네.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루리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강사 권동훈이고요. 여기 아까 미리 인사드리긴 했지만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뉴스나 아니면 학생들 입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어가 너무 쉬웠다고요. 그죠? 근데 영어가 너무 쉬웠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쉬웠는데 왜 우리 아이 점수는 안 오를까? 또는 이 오른 점수가 수능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고사 영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 및 오답률을 분석해야겠죠. 흔히들 고난도 패턴이라고 분석하는데 뭐 빈칸 추론, 아니면 순서 삽입,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과 올해의 변화, 그리고 올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을 바라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어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사실 대치동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죠. 또는 해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왜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는 게 대부분 흔히 말하는 국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어는 현상 유지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모의고사, 혹시 아시는 분 있을 테지만 작년 6월 모의고사는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했고요. 1등급 비율이 1.4%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과 지나치게 추상적인 지문을 배제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쉬웠어요. 거기에 지문 이해력과 기본기 중심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모의고사를 출제한 평가원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 공식 입장은 매년 반복됩니다. 뭐 배제했다, 기본기 중심으로 간다. 뭐 다양한 유형에서 고르게 출제해서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별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점수가 아니에요. 경향성을 봐야겠죠.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의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이 경향성을 통해서 9월 모의고사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수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계율이 55.6%를 유지했어요. 사실 EBS 연계가 체감이 안 되는 게 작년 또는 재작년이었지만 연계율이 55.6%를 유지하고 체감 연계도가 상승했다. 대부분의 연계는 듣기에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듣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사실 영어 듣기라는 게 계속 연습한다라고 해서 체감 난이도가 또는 체감 연계도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어 듣기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기출문제를 이용하셔야 되지만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꼭 하시면 영어 듣기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등급 비율이 상승이 예상이 되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6.22%인데 지금 각각의 학원 또는 매체별로 이번 6월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을 다르게 예상하고는 있지만 아마 10%는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이번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 충실한 이해와 정확한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선지의 변별력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선지를 고를 수 있다. 이게 아마 정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9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번 3월, 5월, 6월 달은요.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즉 본문의 내용을 약간 뭐 핀트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해석 못하는 부분이 많아도 선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시험이라는 건 완벽하게 알아듣고 내 생각을 쓰는 것.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지만 골라내면 점수 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답률 탑5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 있겠죠. 빈칸 추론 33번이 오답률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된다. 그럼 오답률 1위가 한 86%, 즉 86%의 학생이 틀리는 문제가 오답률 1위로 출제가 돼요. 이번에는 68%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장문 독해입니다. 우리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맨 뒷부분에 이게 장문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 부분에 41번을 오답률 2위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이 장문 독해가 점점 날이 갈수록 오답률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학생들이 확실히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거기에 긴 글 읽기가 힘들어진다. 이 긴 글 읽기가 힘들어지는 건 또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요즘에는 쇼츠나 릴스처럼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긴 글을 못 읽거나 아니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긴 글을 흔히 말하는 스키밍, 쑥 훑는 식으로 읽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3번은요. 밑줄 친 문장의 함축적 의미 추론하는 건데요. 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밑줄 쫙 쳐놓고 밑줄 친 문장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다음에 문장 삽입과 빈칸 추론입니다. 그럼 여기 탑5에서 보시다시피 빈칸 추론이 2번이나 등장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또는 아버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빈칸이 어렵다. 이 말은 한 20년 전부터 뭐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빈칸이 어렵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오답률 1위인 33번 빈칸 추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영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선지만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아까 선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이에요. Get distracted 하면요. 방해를 받는다. 일단 1번에서 선지는 방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2번은요. rely on, 의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1번의 방해받는다와 의존한다는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명확하게 다르죠. 3번도 자 switch, 바꾼대요. 또 1, 2, 3번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4번이요. zoom in, 우리 zoom in 하면 뭔가 확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번 fail to control, 그러면 통제를 실패한다. 그럼 1, 2, 3, 4, 5번의 선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선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명확하게 다른 선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내용을 본문에서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너무 어려워도 선지만 제대로 구분하면 맞출 수 있는데 왜 오답률 1이냐? 이 정답이 4번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zoom in, 흔히 말해서 확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썼냐?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뒤에 있는 for too lo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대를 길게 오래 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 too long이 같이 결합을 하면 오래 머무르다. 이 지문은 뭔가를 짧게 하면은 짧은 기간엔 성공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답률 1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 즉 예문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학생들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고 단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 뜻만 외워요. zoom 이거 왜 확대를 하지? 이 내용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하고 4번을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for too long, 오래 계속 붙들고 있는구나 라는 문맥적 의미겠죠. 자, 앞으로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문맥적 의미를 습득해야 됩니다. 이 문맥적 의미를 습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글을 많이 읽으면서 많은 영어에 노출을 하는 것. 근데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짧은 기간 안에 문맥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문을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장을 보면은 보통 단어와 옆에 예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예문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이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이 zoom in이라는 것도 확대뿐만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고난도 패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역시 빈칸 추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선지 한번 5초만 한번 쑥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읽지 않고 같이 보겠습니다. 1, 2, 3, 4, 5번에 앞 글자만 볼게요. Why, how, when, which, who. 6화번씩이 다 다릅니다. 선지가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거 왜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인지 언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만 구분하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번 보통 이 34번을 가지고 온 이유는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34번 빈칸 문제는 오답률 3위 안에 항상 들었어요. 즉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가 너무 명확해지죠. 실제로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에서도 선지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이 시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본문을 완벽하게 읽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선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냐. 이게 핵심이 되고 이걸 할 수 있다면 영어는 하루에 30분만 공부해도 됩니다. 1시간을 할까요? 영어 단어 30분, 독해 30분. 네, 독해만 할 때는 30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년 대비해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이 시험은 확실하게 킬러 문항이 배제되어 있고요. 작년 수능 역시 킬러 문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의 난이도는 본문이 어렵다. 아니면 선지가 어렵다. 아니면 본문과 선지가 합쳐져서 난이도를 결정한다. 당연히 맨 마지막 거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본문만 가지고 난이도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열어놓고 본문 열심히 분석해주고 자, 본문의 내용이 이거니까 선지의 정답은 이거겠지. 선지의 중요도를 주지 않아요. 당연히 1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본문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려우면 선지는 쉽게 출제돼요. 당연히 적정 난이도는 유지돼야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본문이 어려우면 선지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건 본문이 어려워도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선지가 너무 쉽게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 즉 고난도 문항은 없다. 정말 영어에서는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느끼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않아서예요. 자, 두 번째, 선지 변별력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선지를 제대로 구분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했어요. 이번에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1등급을 받았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선지가 명확하게 보였다. 라는 말을 학생이 얘기를 한다면 그걸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번에 확인을 했지. 선지 변별력이 명확하게 되었으니 우리 이제부터 선지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선지 분석하는 건요,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아까 30분으로 말씀드린 게 독해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이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 보면은 설정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하루 종일 내가 휴대폰을 언제 몇 분 동안 어떤 어플을 썼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건 아이폰이건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유튜브가 30분 이상이 된다.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이 30분 이상 됐다. 그럼 혼내죠.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다면 영어 등급이 오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되냐? 듣기 다 맞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듣기를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듣기를 풀다 보면 학교 스피커가 안 좋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학생이 기침을 했어요. 수능장에서는 안 그럴까요?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정말로 아시다시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빌런이 존재합니다. 어떤 빌런이 존재하냐면요. 일부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과잠을 입고 옵니다. 기죽이려고요. 그죠? 실제로 저도 봤고요. 거기 옆에서 다리를 떠는 친구들 또는 가장 거슬리는 게 제 기준으로는 펜 떨어뜨리는 거. 펜을 돌리다가 떨어뜨립니다. 근데 듣기에서는 치명적이에요.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듣기를 연습할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스피커를 사용해서 주변 소음과 함께 듣는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기초 어휘를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못 알아들어도 선지를 제대로 변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의 단어를 모르면 어떡하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능은 본문은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밑에 각주로 제공을 하지만 선지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정말 3등급 기준으로는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출제해요. 만약에 고3 학생들이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이거 못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정말 단어장을 다시 한번 열어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 어휘는 선지를 제대로 변별하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왜 굳이 안정적인 2등급이냐? 여기에 아마 정시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시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정시 입장에서 보면 정시는요.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그냥 수학 한 문제 더 맞는 게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시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다. 굳이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맞을 시간에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삼으면 정시 파이터든 아니면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생이든 2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정적인 2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잠시만요. 이거 프린트물 보지 말고 앞에만 보시겠습니다. 퀴즈예요. 수능 영어는 총 45문제입니다. 배점은 100점이에요.
수능 영어는 2점과 3점짜리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2점짜리는 몇 개고 3점짜리는 몇 개일까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2점짜리는 35개고요. 3점짜리는 10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점짜리만 다 맞아도 70점이죠. 근데 3점짜리 10개 중에 듣기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순히 더해볼까요? 70 더하기 9, 79점. 그럼 이미 듣기만 다 맞고 2점짜리, 상대적으로 쉬운 2점짜리만 다 맞아도 2등급, 높은 2등급이 확보가 되고요. 나머지 3점짜리 7문제 중에서도 쉬운 3점짜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흔히 수학에서도 어삼쉬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쉬운 3점만 하나만 맞아도 안정적인 2등급, 즉 82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합니다. 3등급이라는 건 공부를 하는 학생, 그 학생은 받을 수가 없는 점수예요.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듣기 다 맞고 2점짜리만 다 맞아도 79에서 82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럼 3등급은 누가 받느냐? 4, 5등급 학생들이 찍어서 받는 게 3등급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원을 다녔는데 한 76점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의 공부 습관을 뜯어봐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고 공부가 안 된 학생일 거예요. 이 부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흔히 말해서 2점짜리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뒤로 가면 이게 있어야겠죠. 듣기 다 맞아야 돼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기초 어휘를 강화한다는 건 2점짜리 문제 그리고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2등급을 받아야 정시든 수시든 우리는 영어에서 영어로 대학을 못 간다. 이런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6월 모의고사 점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경향성을 봐야 됩니다. 본문은 쉬웠어요. 하지만 선지 난이도는 작년 6월, 작년 9월, 수능 올해 3, 5, 6 똑같은 난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9월 모의고사 때는 본문의 난이도가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안 올라가면 뭐 좋은 건가요? 수능도 쉽게 나오면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평가원에서는 무조건 난이도 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선지의 패턴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3개월 남았습니다. 선지를 분석하는 훈련을 정확하게 해야 본문이 어려워도 점수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 분석하고 앞으로의 핵심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영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기 힘든 질문이라면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 영어 성적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시겠죠?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어, 수학, 영어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 컨설턴트 분께서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국영수 탐구 앞으로의 입시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